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이제 정시와 수시는 의미가 없다. 다 해야 돼. 수시가 내신이다. 이제 끝났어. 여러분들 내신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 최저 높아질 거야. 왜? 올해 1등급이거든. 내신이 5등급제거든. 그거 변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접도 볼 거야. 너 논술도 볼 수가 있어. 너 심지어 통합과학, 통합사 1학년 때 했던 것도 다시 해야 돼. 너 심화수학도 할 수 있어. 미적분하고 기하까지. 너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넌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진짜 고대하고 고대하던 정말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요 이슈만을 기다렸습니다. 6월에 발표하겠다. 안 나와요. 7월에 발표하겠다. 안 나와요. 8월에 발표하겠다. 안 나와요. 10월에 갑자기 나왔는데 심지어 이것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잠시만요. 아직도? 올해까지는 확정을 짓는다고 또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대격변 패치다 라고 하는데 현재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여러분들 거의 세팅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절대평가 내신하고 수능이 들어가야 되고 수능을 거의 죽이지 않을까, 자격고사 정도로 바꾸고 대학별고사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 와, 수능을 통합하겠다, 융합하겠다. 답답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과 계열로 결국 최종적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했고 과학탐구를 봤어요. 그리고 문과 계열로 최종적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결국엔 사회탐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확통이, 통통이가 되었습니다. 답답했던 게 국어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눠서 선택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줄곧 비판을 해왔거든요. 예전에 화장품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구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하고 이거 외눈박이 좀 아니지 않음? 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속 시원해요. 국어, 수학, 영어는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작하고 언매하고 나눠져 있었던 거, 그리고 수학, 미적분, 기하, 확통 나눠져 있었던 거, 이거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놀랐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행 그 기준상으로는 과학탐구가 8과목이고 사회탐구가 9과목, 총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응시자 모두가 선택 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그러니까 지금 문과, 이과 이거 진짜 진정한 통합이다. 야, 그럼 뭐 전체 17개 과목 중에 뭐 몇 개를 보는 건가 했는데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 예? 수능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걸 수능 때 내겠다는 거야. 와, 저는 사실 국어, 수학까지도 다 절대평가로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안 바뀌면은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중의 여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유불리, 물리하고 화학은 기피하네, 경제를 기피하네, 이거 선택 과목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그냥 박아버립니다, 수능을. 일단은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사회과학 그 강사분들, 본인이 지금 지리를 가르치는, 윤리를 가르치는, 일반사를 가르치는, 물리를 가르치는, 화학을 가르치는, 생명과를 가르치는 제가 아는 한 모두가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사교육이 빠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고3 N수행 시험으로 넘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BS 연계는 50%. 야, 올해 수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 수능에서 EBS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제 킬러문항 배제가 떴고 공교육 안에 EBS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EBS 영향이 큰데 50% 간접 연계를 이때까지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EBS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제 뜯어볼게요. 하나하나. 국어 여러분들 뭐가 빠졌어? 매체가 있었는데 매체가 없네. 저는 이거 굉장히 속 시원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매체 솔직히 여러분들 못 따라갔거든요. 국어 시험에 매체를 내서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매체가 솔직히 빠진 거는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지금 뭐 중학교 친구들 좀 선행 빠른 친구들은 언어 정도? 문법 정도? 이 정도는 좀 한 바퀴 정도 돌리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위권 친구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인데 잘 보세요. 원래 수원수투에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했는데 공통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 대수가 뭐예요? 지금 수1이에요. 큰 변동 없어요. 미적분 1? 지금 수2예요. 지금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수원, 수2 확통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과 계열을 원래 가려고 했던 대부분의 상위권 이과 계열 친구들은 확통을 안 보고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야. 특히 미적분을 지금 많이 하죠. 지금 중학생 친구들 특히나 이과가 대세예요. 이과가 어느 정도냐면 7대3도 넘었어. 지금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때 어떤 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8대2, 9대1 수준으로 이공계열이 나와요. 거의 문과를 안 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런 친구들 다 확통을 해야 돼요. 수능날 봤을 때. 확통이 무조건 표준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행 미적분하고 기하는 어디 갔죠? 이것도 대한수학회가 뒷박할 것 같은데, 개빡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공대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어떻게 안 하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추가 검토한 여기로 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2외고 한 번 다 합쳐서 9과목이었는데 거기다 한 과목을 추가하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심화수학. 와, 레전드 방송. 2028 수능부터 뭐냐면 수학이 있고 심화수학이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음영 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절평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절평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상위권 대학의 이과계열, 이공계열 과들에서는 이거를 필수 응시로 두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게 해서 변별을 두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하고 또 큰 변화는 없어. 변화는 뭐냐면 수학에 대한 학습량과 어떤 수학에 대한 변별력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상위권 이과계열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거 필수로 뒀어. 너 무조건 보래. 여기서 1등급 찍으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원 봐야 돼요. 자, 수투 봐야 돼요. 그다음 너 확통도 봐야 돼. 자, 그다음 너 미적도 해야 돼. 너 그다음에 기하도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대를 준비하는 입시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대는 초등학생 때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저 의대 갈래요. 거의 여러분들 사실상 귓방맹이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지금 미적분, 기하를 거의 다 떼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의대까지 간다고 보면은 지금 대수, 미적분, 원 이것까지 하는 중학생들 생각보다 학군지 중심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통까지는 필수로 껴넣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한국사 넘어가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와 이게 정말 레전드.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 평가를 다 살리고 절대평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후려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갑니다. 나중에 내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있는 과목들을 내신 과목으로 선택할 때 저는 쏠림 현상이 지금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 정시 파이터다, 자퇴할래, 선생님 수업 안 들을래 하는 친구들은 뒷자리에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신 다 버리고. 지금 사회탐구 이런 과학탐구 물화생지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답답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공대를 오는데 물리를 안 하고 옵니까? 화학을 안 하고 옵니까? 우리 경제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경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도 모르고 경제학과를 들어옵니까? 제 생각에는 심화 수학보다 심화 과학하고 심화 사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면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놔둬도 대학교는 다 뽑을 수 있어요. 다 변별할 수 있단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수능 이렇게 바뀌었다. 가장 수능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심화 수학을 실제로 절대평가로 출제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를 뭐 50점 할지 100점 100점 할지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올해 2028 대입 시안을 강타한 두 번째 이슈죠. 고교 내심 5등급제. 정말 레전드 방송. 미삼루의 시대인가? 그러니까 9등급제였으면 국평 5인데 5등급제 국평 3이에요. 그러니까 롤에선 에메랄드 티어가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여러분 티어를 이제 고등학교 줄여버리면서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을 했다. 선진화됐다라는 건 선진국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5등급, 일본 5등급, 프랑스 5등급, 홍콩 5등급, 호주 5등급, 영국 6등급, 중국 4등급, 9등급인 나라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정책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참고하고 5등급으로 했다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신 논서 수령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비가 개선돼서 논서 수령 문항만으로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거 선생님들 죽어나는 거. 이거는 지금 수능에 논서 수령을 넣자고 정말 많이 얘기가 됐어. 근데 결국 수능을 상대평가로 남겨놨고 변별력을 남겨놨고 이 논서 수령의 아젠다를 내신으로 갖고 옵니다. 부담감을 어디다 줘? 교원들한테 들어가요. 교원분들한테. 물론 뭐 각종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이에요. 학생들 어떻게 되겠어? 학생들은 싫죠. 정말 스트레스 받죠. 물론 반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요. 정말 사교육 이꼴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윗분들은. 근데 논서 수령을 내도 다 해요. 사교육은 다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교육 지금 줄어들고 이런 거에는 난 크게 영향을 저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5등급제로 바꾼다는 거고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논서 수령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그렇지 절대평가해야 돼 고교학점제에서. 근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절대평가면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면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도 하면서 상대평가도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상대평가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니 그럼 대학들이 ABCD 보겠어? 1등급 뽑아야지. 올 A예요. 네가 뭔 소리야? 네 올 1등급이야?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지. 왜? 등급을 쓴다니까 석차 등급을?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와 1등급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대 수시 딱 여러분들 서류 딱 받았어. 1차 다 통과 서류. 와 전원 다 1등급이야 여러분들. 몇십 명이 다 1.0이야. 대학들 여러분 힘들지 안 힘들어요. 면접 보면 돼요. 세특도 뜯어보면 돼요. 여참 논술까지 보면 돼. 대학들은 괜찮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세요?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들은 수능이 전체 절대평가 돼도 변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문제는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들어왔는데 상대평가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냐면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에 행성 우주과학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거 ABC로 간다. 우리 A 많이 줘요. 근데 이걸 상대평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1등급이 몇 퍼야? 10퍼야 지금 1등급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어야 돼. 원하는
알면서 행성 우주과학 내가 들을 거야. 오케이 들어야지. 야 들을 사람 반에 한 명도 없어. 누가 듣겠어. 근데 ABC면은 뭐야, 내가 잘하면 절대평가면 A 받으면 돼. 내가 잘하니까 일정 점수만 넘으면 A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궤도 여러분들 유튜버 팬들이 많아가지고 행성 우주과학 10명 든다 칩시다. 학교에서 그 1등급 몇 명이? 한 명이야. 5등급제에서 1등급 한 명이라고. 그럼 이거 듣겠냐고. 고교학점대가 실현될 수 있어? 저는 절대 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실현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대중이 변별력이 없을 것이란 여론이 가득하니까 그거는 수용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걸 내신에 반영시켜버린 거예요. 뭘 바꿔도 욕은 먹어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확정이잖아. 그럼 그걸 끌고 와야지.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요, 1등급이 10%면 지금 2등급 1등급인 학생들이 거의 1등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2등급이 누적 34%잖아요 3등급 친구들 전부 다 2등급이고 지금 한 4등급 대 실력 정도의 친구들 중에 일부가 2등급까지 들어와. 그러면 특목 자사에 대한 수요는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일반고 1등급 뭐 특목고 1등급 붙었을 때 블라인드라고 한들 어쨌든 특목 자사고에서 또 수능 중심으로 돌아간 학교도 많을 테고 바뀐 입시에 대한 대비를 잘해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많이 아마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변화해야 됐었을 입시가 오히려 중간 정도로 타협을 보면서 좀 짬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거의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자체 Q&A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이에요. 4번부터 볼게요. 4번.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 예신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킬러문항 이슈 때도 과학하고 사회에서 뭐가 킬러문항이었는지 조속하게 공개하겠다고 아직도 공개 안 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절대평가를 보고 있고, 특히나 통합사회 같은 경우 1등급을 여러분 40점 이상이 40%야. 이걸로 지금 상대평가 하실 수 있다고 표 낼 거예요? 그래프 해석 낼 거예요? 1등급 어떻게 가를 건데요? 이거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예시문항. 자, 6번 가겠습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나요? 추가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확정이 아니다 이거야. 심화수학 도입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권 대학교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화수학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출할 것 같긴 해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심화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학하고 통합과학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위권의 대학교, 특히나 이과계열, 이공계열 어떤 과들은 반영을 하지 않을까 강하게 저는 예상을 하는 바이고요.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생겨? 8번 가겠습니다.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다 이거야. 그럼 현재 뭐 40%? 수능 40%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수능 100%를 뽑을까?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대학교라고 생각해봐. 내가 뭐라 했어? 상위권 대학교가 수능을 뽑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서울대 교과평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미. 고려대학교도 올해부터 교과평가 들어간 전형 있죠 정시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2026년부터 확정이죠. 이거 다른 대학교가 안 따라할까? 다른 대학교들이? 만약에 수능 100%만 학교들이 모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자퇴하지. 의대 정원까지 들어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교육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조건 맞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정시에 교과평가 넣어서 학교 다니라고 하겠지. 정시 비율 40%하고 수능 100%가 되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이제 정시와 수시는 의미가 없다. 다 해야 돼. 수시가 내신이다. 이제 끝났어. 여러분 내신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 최저 높아질 거야. 왜? 올 1등급이거든. 내신이 5등급제거든. 그거 변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접도 볼 거야. 너 논술도 볼 수가 있어. 너 심지어 통합과학, 통합사 1학년 때 했던 것도 다시 해야 돼. 너 심화수학도 할 수 있어. 미적분하고 기하까지. 너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넌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얘 어떻게 되나요?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4차 산업혁명 미래사를 위해서 교육은 변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변화해야 돼. 변화도 해야 되고 안정적이기도 해야 돼요. 짬뽕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어야 되고 냉탕하고 온탕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잠시만요. 아쉬워요. 저는 지금의 어떤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했던 고1 상대평가, 고2 3 전면 절대평가, 이것도 원래 고1까지 절대평가를 하고 싶었어. 근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꾼 거야. 근데 고2 3 전면 절대평가도 욕을 먹었어. 그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이 고교 3년간 배우는 과목 수가 전체 50여이기를 생각하면 대입 변별 충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0여 개 선택 진로 과목까지 너 다 1등급 받을 자신 있냐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15번 가겠습니다.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 난 진짜 여러분들 이 답변 중에 정말 가장 아쉬운 답변. 2021년에 예고한 대로 내신 평가 방식을 그 뒤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한은 고교 전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고1 때만 듣던 사교육을 고2, 고3으로 나눠줬더니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다고? 사교육을 한 번에 몰빵해서 케이크를 다 먹지 말고 케이크를 나눠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사교육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16번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안정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 이 교육부 공식 자료에서. 이 부분은 정말 불안정하다는 거에 피드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린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한 대입 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과 100%로 가지 않겠죠. 미쳤다고 교과 100%로 가냐고요. 대학들이 메디컬하고 스카이 51.0 다 들어올 거고 그 아래 대학들도 1.0x가 많을 텐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들의 교과 전형은 절대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교과 면접 지금도 넣는 대학교도 있어요. 교과 서류 보는 대학교도 지금도 있어요. 교과로 포장한 학종이에요. 대학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유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평가 보겠죠. 상대평가 절대평가 ABCD하고 1, 2, 3, 4 표정 1, 2, 3, 4 보겠죠. 어떻게 ABCD를 봅니까? 자 18번 가겠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수능에서 논서 수령 이거 우리 바칼로레아로 가지 않냐 이거 있었잖아요. IB 교육 어디 갔습니까?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 수령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서 논서 수령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야 그러면? 너네가 먼저 논서 수령 잘 되는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현장 보고 갈게. 난 이렇게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뭔 죄야 여러분들? 난 진짜 너무 이거 완전 뒷박인데?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 수령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 중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멘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이 교육 고위 관계자분들은 미래형 수능이 되길 원해요. 수능은 자격고사가 되든가 논서 수령 수능으로 가길 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알아요. 수능 절대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상대평가를 한 거야. 지금 미래형 수능을 했었어야 돼 이번에. 못했거든요. 19번 가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 2028 대입기간 시한은 확정인가요? 아니요. 언제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합니까 우리? 아닙니다. 아직 시한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1월 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2028 대입 격반은 언제 확정되나요? 올해 안에 확정된다. 이번 시한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확정은 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하며 변화는 해야겠지만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슈퍼맨이 와야 돼요. 결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중3 친구들 단단히 각오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중2 이하 친구들이 아니야. 중3 친구들을 위한 거야. 사실은 09년생 친구랑 08년생 친구들이랑 너네 이거 보고서 공부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어. 너 재수할 거야 진짜. 일단 똑같아요. 수학 제일 중요해요.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한 학부모님들은 일단 고등수학이 지금 뭐 공통수학, 기본수학 용어로 바뀌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행렬만 조금 들어가고 똑같아. 비슷해요. 선행 먼저 그거 하시고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수원수투 확통도 한번 건드려 보시고. 근데 애가 이것까지도 좀 해. 그럼 이제 뭐 국어 문법 그리고 우리 자녀 영어 문법은 잘 돼 있는지 구문 해석 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머님들 첫째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바뀐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대학들은 변별할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전 정권에서 고교 학점제를 확정하고 갖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언론보도 많이 써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정착될 거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상대평가를 많이 남겨두면 듣겠냐 이거예요. 1등급 받기 쫄려가지고. 지금은 ABC라도 조금 남겨있어. 근데 그것도 상대평가를 변기하기 때문에 쫄리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가지 뭐 변화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뜯어보고 나면 엄청난 변화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역설적인 대단히 짬뽕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8 대입 개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